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월 22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랜섬웨어 바이러스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와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인터넷 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지구촌 컴퓨터 네트워크가 잠시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바 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는지 프랑스계 회사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일을 하고 있는 제 아들도 아버지 오늘은 컴퓨터를 막 켜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제가 켜라고 하면 그때 키세요 하고 특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통신망에 랜섬웨어가 주는 피해가 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 없이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피해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는요, 그 피해가 정말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그런 뉴스만 전해질 뿐 피해 상황이라든지 복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치권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5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KTT 사북 단잘란, 우리말로는 1대1로 회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28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동부 유럽 국가들 정상들이 참석한 일종의 반쪽짜리 후진국형 국제회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방 선진국 정상들의 대부분이 이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라든지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브릭스라고 불리고 있는 인도라든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비중을 가진 국제회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도네시아는 이번 베이징 회의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계획에 인도네시아도 포함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실크로드가 육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해상운송 실크로드 중간에다가 끼워주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뉴 실크로드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도 공사 대금 인출식도 시진핑 주석과 가졌다고 합니다. 어제 공사 대금이 자카르타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공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회의를 마치고 자카르타에 내리자마자 메르데카 대통령 궁으로 마룹 아민 무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지도자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가토 누르만티어 합참의장 그리고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을 초빙해서 국민통합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판차실라와 비네카 뚱갈 이카 건국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엔카에리 애국심마저 위협받는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마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열고 있는 건데요. 하리아디 수카만디 경청회장과 상공회의소 로산 뻐르카사 루슬라니 의장도 빠른 정치권의 안정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이를 비롯한 이슬람 종교계와 기타 종교계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단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토 합참의장과 디또 경찰청장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판차실라 정신을 위배한다든지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그런 불순 세력을 몰아가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FPI와 HTI라고 하는 강경 이슬람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4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모나스 광장 군중 집회를 통해서 아홉 자카르타 시장 후보 낙선 운동을 주도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도 SNS를 통해서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 사람이었다든지 또 빼까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신권 루피아 화폐 디자인에도 공산당 마크인 낫을 그려 넣었다고 하는 등의 의혹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믿기 어렵고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그들이 듣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 양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이것을 조기에 차단해 보려고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 당시의 말 중에서 거북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면서 어떻게든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당시에 제정한 바 있는 재헌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괴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싹쓸이를 해버리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FPI나 HTI와 같은 이슬람 강경 선교 단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1948년 마슘이라고 하는 이슬람 최고 단체의 분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마슘이 당에는요, 자바 출신 지도자 그룹하고 비자바 그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파는 서로 싸우고 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홉 자카르타 시장의 퇴진이나 선거 패배 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으로 전해오는 판차실라를 정면에서 거부한다든지 국가 상징물 혹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외신 중에서 대한민국 관련 외신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남도 광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는 뉴스가 인도네시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르도록 지시한 것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 모든 국민이 부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라는 분이 자기 논문에서 홍콩, 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자기 나라에 맞게 바꿔서 부르고 있다고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40여 년을 살고 있지만 그런 류의 노래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어제 저녁에 또 한 발을 발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말리기 힘든 북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쪽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좀 잠잠한가 싶더니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싸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마저 러시아 비밀문서 누출 문제 때문에 탄핵 운운하는 외신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달리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발의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홍석현 씨도 단지 15분밖에 트럼프를 못 만났다고 합니다. 뭔가 홀대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와 지방 뉴스입니다. 이들피트리 르바란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생필품 가격의 폭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말하는 생필품이라고 하면요, 주로 주식인 쌀과 미약고랭, 설탕, 그리고 닭고기나 쇠고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명절을 앞두고 물가 인상을 걱정하는 생필품 중에 보면은 바왕뿌띠와 바왕메라 그리고 짜바이 메라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와 부록은 언제든지 시장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일종의 자신 있는 광고성 기사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마늘의 수입은 정말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따라서 농업부 장관은 마늘을 수입하려는 업자들에게 일정 면적의 농지에다가 바왕메라를 의무적으로 국내에 재배하도록 조치하려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늘 수입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늘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도 이제 아주 귀한 명절 품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 강에 설치되어 있는 암페라라고 하는 다리 교각이 석탄을 싣고 그 다리를 지나가던 바지선과 충돌해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다리는 일본이 전쟁 배상금조로 자카르타 호텔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건설해준 유일한 최신식 다리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부산 영도다리처럼 배가 지나갈 때 양쪽에서 이렇게 들리도록 설계한 최신식 다리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장이 나서 그런 재미도 없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면서 고정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카르타 특별시 및 위성도시 뉴스입니다. 최근 제가 얼마 전 지방에서 출장차 상경한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만났는데요. 자카르타가 어찌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외모적으로 참 많이 변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직은 경전철이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경전철이 자카르타와 버카시 그리고 찌부부르까지 다닐 수 있도록 기둥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분주해 보입니다. 또 자카르타와 버카시에는 예전에 IMF 때문에 중단했던 수로 옆에 있는 고속도로도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자카르타 시내에서 쩡가렌 공항까지 기차가 다니게 될 것이고 공항 안에서도 무인 한국산 경전철이 1, 2, 3 터미널을 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트란스 자카르타 시내 버스가 시내 중심과 데포 그리고 땅그랑 슬라탄과 조글러와 같은 외곽 지역을 단숨에 연결할 수 있도록 2층 구조의 고속화 버스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카르타 시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찌부부르와 데폭, 땅그랑 내지는 버카시 등의 땅값이 크게 치솟고 있는 모양입니다. 점차 자카르타도 우리나라 서울처럼 자카르타를 둘러싼 외곽 도시의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지가 크게 발달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을 앞두고 성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묘지에 난 잡초를 제거하고 그 위에 향이 짙은 꽃을 뿌리면서 부모의 생전 추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은 지아라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때 벌초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할일라야가 6월 26일과 27일로 확정되고 있으니까 금주 말부터는 라마단 단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6월 1일은 처음 맞는 인도네시아 판차실라 기념일의 하나인데요. CBMC 자카르타는 이날 아침 8시부터 오후까지 한인교회 친선 탁구 대회를 직스 강당에서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라마단이 된다고 하는 것과 CBMC 자카르타가 교회대항 탁구대회를 한다는 일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면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평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